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이변에 이런 이변이 여러분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 오늘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훈 대표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명예훼손죄 일단 어떤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형법 307조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바로 이제 명예훼손죄고요. 여기서 만약에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똑같은 죄를 온라인상에 올리면 워낙 요즘에 파급력이 크니까 또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총 3가지입니다. 근데 약간 억울해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다? 거짓말한 거 아닌데 실제 사연을 하나 읽어볼게요. 배달앱을 사용해 간밤에 야식 주문했던 A씨의 사연입니다. 음식 배달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해서 늦게 왔다고 리뷰를 썼어요. 해당 가게 사장님이 곧 댓글을 달렸는데 빵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배달이 지연되어서 죄송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으로 즉시 고소하겠다는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한 리뷰 잘못 썼다가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다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늦게 와서 늦게 왔다고 했다. 근데 사장님이 나한테 무서운 얘기를 쓰더라. 이 부정적인 후기 글은 내가 직접 겪었어도 다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 지식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총 3가지 요건이 중요해요. 네. 항상 이 3가지 요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특정이 돼야 돼요. 이게 누구를 비방하는 글인지 누구에 대한 글인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후기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쓰니까 알죠. 네,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가게 혼나라고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요건은 공연성이라 그래요. 여러 명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역시 보통 온라인에 올리니까 이것도 여러 명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그 사람의 명예 또는 평판을 훼손시켰느냐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사실의 적시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팩폭이라고 그러죠. 팩트 폭격. 그러니까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견을 썼다. 네. 그럼 괜찮아요. 그게 더 이상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가게는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느릴 것 같아요. 이거는 처벌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애매해서 처벌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점이에요. 네. 음식점인데 저 음식점은 상한 재료를 쓴다. 라고 하면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네. 처벌을 받게 돼요. 근데 상한 음식 써서 배가 아픈데도요? 그래도 그 경우에는 또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어쨌든 자기 느낌상 특별한 근거도 없이 상한 음식을 써서 음식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처벌을 받는데 마치 상한 재료를 쓴 것 같이 맛이 안 좋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하면 이거는 처벌이 힘든 그거 이런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애매하면서도. 그래서 어미를 네. 의견으로 바꿔서 네. 뭐뭐인 듯하다. 무슨 느낌이 든다. 뭐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보통 괜찮아지고요. 야. 또 하나는 보통 이제 후기는 이것 때문에 처벌을 못 받는데 네. 그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네. 그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어야지 처벌이 되는 거지. 공익을 위한 경우. 여기서 네. 말하는 공익은 다른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뭐 숙박업소나 이런 걸 선택함에 있어서 소비를 함에 있어서 참고하라고 내가 올린 의견이면 그게 설령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게 참 묘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 그게 제일 황당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비단 이게 서로 비방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겪은 사실을 과정없이 말해도 처벌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상하지만 네. 법조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주류적인 견해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조항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그쵸.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곧 없어질 조항으로 보여요. 실제로 네. 그 최근에
헌재에서도 5대4 겨우 박빙이네요. 통과했어요. 겨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곧 바뀔 것 같은데 대신에 이거는 한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라서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 의뢰인이 20대 초반에 한마디로 흑역사라고 하죠. 네. 뭔가 잘못을 했어요. 아하. 실제로 잘못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앙심을 품고 지금 5년째 그 얘기를 올리고 있어요. 혼나야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얘기하고 다닌다.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였다면 또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고 명예훼손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에 대해서는 요거는 애매하기 때문에 처벌을 잘 안 한다 하셨는데요. 네네. 또 다른 사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달 말에 아마 이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오피스텔로 보이더라고요. 한 그 대학교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그 잠바라고 하면 안 되죠. 학교 점퍼를 입고 있던 젊은 남성이 배달기사에게 욕설을 퍼부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폐쇄되어 있는 마스크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스크 좀 올려 쓰세요. 이 배달기사분이 얘기를 했더니 막 욕설을 하는 장면이 찍혔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서 따라가면서 이 배달기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뭐 배달이나 하지 등등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 명예훼손죄 성립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상황에서는 제가 영상을 살펴봤는데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모욕적인 욕설에 가까운 비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한마디로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을 얘기해서 그 사람의 외적 명예 감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면 모욕죄는 욕설이라 보시면 돼요. 욕설, 욕을 막연한 각종 험한 추상적인 욕설을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이제 모욕죄라고 하는데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상당히 비슷한 점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특정이 돼야 된다는 점, 피해자가. 그다음에 공연성이라 그래서 여러 명,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거를 요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차이점이 모욕죄는 추상적인 표현인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야 되고 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인데 반해서 모욕죄는 친고죄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는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직접 피해자가 해야 되는 범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명예훼손, 모욕죄 인정된 사례들을 볼 때 아까 헌재 판결 과정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판결의 추세는 좀 달라지고 있는 모양이죠? 맞아요. 이게 점점 개인의 자유 또는 이제 발언의 자유를 중시하는 풍조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성립되는 경우를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낮추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배달 기사 사건 같은 경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로 처벌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명이라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그래서 공연성이 없군요.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될 것이고 제가 단 한 명이라고 강조드린 건 뭐냐면 불특정 다수한테 이러한 사실이 퍼져나가야 되지만 단 한 명이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이걸 퍼뜨릴 가능성만 있어도 이때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만 껴있으면 명예훼손죄건 모욕죄건 인정이 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점점 바뀌고 있는 건 뭐냐. 누군가 들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실제로 나가서 이 사실을 떠벌리고 다녀서 이것이 만방으로 퍼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입증이 가능해야 처벌을 그렇죠.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욕을 하는데 누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퍼뜨리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얘기 안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최근의 판례의 추세입니다. 그래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에만 남아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언론중재법에서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있는 사실을 말할 때 입을 막지 말자 이런 추세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헷갈리지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여러 가지 판례들, 특히 돈 얘기들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